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아스날과 맨유가 프리시즌에서 만났습니다. 양팀의 경기력은 어땠는지, 그리고 눈에 띄는 장면 내지는 눈에 띄는 선수는 누가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팀의 선발 라인업을 보면 양팀 다 어느 정도는 진지한 라인업을 구성해 왔습니다. 아스날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됐던 선수는 팀버였고, 진첸코도 이번 스쿼드에 남을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었던 경기였습니다. 맨유는 새로운 센터백 요로라든지 또 엄청난 재능이라고 평가받는 왼쪽 풀백 아마스, 이렇게 두 명의 선수가 궁금했고요. 그리고 마운트의 복귀 역시 궁금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반전은 맨유가 좋은 장면이 더 많았다고 생각하고요, 후반전은 아스날이 좋은 장면이 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전에 맨유는 마운트의 활동량을 중심으로 공격이 전개된 적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마운트가 앞쪽으로 치고 달리면서 빠르게 공격 전개를 하는 모습이고요. 바로 옆에 있는 호일룬을 보는 게 아니라 뒤쪽에 들어오는 아마드를 체크하고 아마드가 바로 슈팅할 수 있는 강도로 패스해줍니다. 그리고 아마드의 왼발 슈팅, 공격 전개에서 기점이 되는 마운트입니다. 또 맨유는 후방 빌드업 상황에서 골키퍼와 풀백을 이용한 압박 빠져나가기를 했는데요. 지금도 완비사카를 조금 안쪽으로 집어넣고 카세미르도 센터백 사이 쪽으로 들어가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나나에게 완비사카와 요로 두 개의 패스 선택지를 제공해주죠. 오나나는 결국 요로를 선택했고, 요로가 공을 잡은 순간에 공을 줄 데가 없으니까 완비사카가 위쪽으로 빠져주면서 공을 받을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아스날의 압박이 체계가 잡혀있기로 유명한데 맨유가 이렇게 풀백과 골키퍼를 사용해서 압박을 부드럽게 빠져나갔죠. 이 장면도 비슷한 장면인데요, 맥가이어가 공을 잡은 순간에 왼쪽 풀백 해리 아마스가 안쪽으로 들어와 줍니다. 그리고 카세미루는 센터백 사이로 들어오면서 센터백들과 삼각형을 이루어주죠. 그런데 이렇게 두 명의 피벗이 막히다 보니까 레시포드가 공을 받으러 내려와주고 맥가이어가 레시포드에게 공을 내줍니다. 그리고 레시포드는 이 공을 잡지 않고 가운데 쪽 뛰는 호일룬에게 좋은 패스를 넣어주죠. 약간 FA컵 결승 때 레시포드의 한방 전개가 생각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시포드의 좋은 패스를 받은 호일룬이 어깨 놓고 안쪽 공간으로 뛰어 들어가고요, 결국 1대1 찬스까지 만들면서 득점에 성공합니다. 이런 거 보면 호일룬이 역습 상황에서는 정말 좋은 툴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저 득점 이후에 호일룬은 바닥에 주저앉고 맨유는 호일룬을 부상으로 교체 아웃 시킵니다. 시즌 시작 전부터 팀의 핵심 중 한 명을 부상으로 내보내는 맨유입니다. 또 맨유의 역습 전개 상황에서도 되게 좋은 장면이 나왔어요. 지금도 아마스, 한니발, 레시포드 그리고 마운트까지 이어지는 다자 패스가 밀집된 공간에서 여유 있는 공간으로 공을 전달시켜줍니다. 그리고 이 공을 마운트가 반대편 아마드에게 넣어주죠. 이런 것처럼 마운트가 오늘 공격 장면에서 기점이 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아스날 역시 빌드업 할 때 인버티드 풀백을 사용했습니다. 진첸코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조르지뉴와 함께 더블 피벗을 형성하고요, 여기서 조르지뉴가 내려가면서 공을 받아주고 다시 센터백에게 패스, 그리고 이 공이 다시 베나이트에게 전달되며 아스날은 맨유의 압박을 손쉽게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베나이트가 가운데 쪽에 있는 웨데고르에게 패스를 주는데요, 이 패스 난이도가 되게 높았는데 생각보다 깔끔하게 전개하는 베나이트입니다. 그리고 또 바로 맨유의 압박이 들어오지만 웨데고르가 2대1 패스로 빠져나가면서 후방 빌드업 상황에서 꽤나 잘 빠져나가는 아스날입니다. 시즌 중은 아니지만 이런 장면들을 보면 리그 같은 느낌이 좀 났습니다. 그리고 아스날의 동점골도 얼마 있지 않다가 터졌는데요, 아스날이 시즌 중에 득점을 많이 했던 장면과 유사한 장면입니다. 한쪽에 많은 선수들을 갖다 놓으면서 공을 앞뒤로 계속 전개하면서 상대방의 수비 밸런스를 흔듭니다. 지금도 뒤쪽으로 패스가 나가고요, 여기서 다시 앞쪽으로 패스가 나가는 아스날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쪽 제주스를 보고 왼발 패스가 들어가고 제주스는 이 공을 달려가면서 빈골문에 마무리합니다. 경기는 1대1이 됩니다. 방금 득점 장면은 확실히 아르테타의 색깔이 묻어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1대1이 된 상황에서도 마운트는 쉬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아마드가 측면 쪽으로 두 명을 끌어당긴 이후에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로 마운트가 침투합니다. 이 장면이 저는 리버풀에서 지난 시즌 초반에 많이 봤었는데요, 살라가 저렇게 공을 잡아서 두 명을 끌어당기고 소보슬라이라든지 누네스가 저렇게 침투하는 장면을 많이 봤습니다. 무튼 마운트가 이렇게 공을 잡아서 골키퍼한테 슈팅까지 해보는 장면입니다. 이런 장면들을 보면 마운트가 부상이 없다면 맨유 공격의 에너지 레벨을 올리는 데는 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 이후에 맨유는 또 한 번 선수를 잃게 되는
되는데요. 다름 아닌 이번에 영입해온 수비수 요로입니다. 요로 역시 전반전 쿨링 브레이크, 그러니까 물 먹는 시간에 교체가 되어서 밖으로 나옵니다. 시즌 초반부터 또 한 번 부상의 악령이 찾아오고 있는 맨유입니다. 이렇게 1대1 상황에서 경기는 후반전으로 돌입하고요. 후반전에는 아스날이 괜찮은 모습이 많았습니다. 이런 맨유의 압박 장면에서 센터백이 트로사르에게, 그리고 트로사르가 뒷발로 음엔드에게 공을 내주고요. 음엔드가 가운데 있는 웨데고르에게 또 공을 전개해주면서 이렇게 압박을 차근차근 빠져나오는 아스날의 좋은 후방 빌드업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좁은 공간에서의 공격도 꽤나 살아있었죠. 웨데고르가 넬슨에게, 넬슨이 트로사르에게 공을 줬고요. 트로사르가 이 공을 차는 척하면서 왼발 쪽으로 접고 왼발 슈팅, 이 공은 맛있게 골대 맞고 나가버립니다. 그렇게 후반전 경기는 아스날이 거의 공을 많이 점유하면서 플레이했고요. 그 결실이 결국 교체 투입된 마르티넬리의 발에서 나옵니다. 마르티넬리가 1대1 상황에서 맨유의 어린 선수를 한 번에 제쳐버리고 이렇게 안쪽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이때 저는 웬만한 수비수의 순발력이라면 마르티넬리의 공이 좀 길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커팅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PC라는 선수가 머뭇거리면서 마르티넬리를 억제하지 못했고 그대로 실점하게 됩니다. 결국 경기는 이렇게 2대1로 마무리가 되죠. 신기한 게 경기가 2대1로 끝났는데도 그 이후에 또 승부차기를 하더라고요. 그 승부차기는 맨유가 이겼습니다. 어쨌든 제가 느꼈던 선수의 평을 간단하게 해보자면, 먼저 아스날부터 해보면 첫 번째 선수는 웨데고르입니다. 역시 진짜 개잘합니다. 일단 많이 뛰고요. 패스, 후방 빌드업, 공격 상황에서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선수고, 역시 이번 시즌도 에이스는 웨데고르가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두 번째 언급하고 싶었던 선수는 리스 넬슨입니다. 꽤 많은 출전 시간 부여를 받았고요. 일단은 공 잡을 때 기본기가 되게 좋았다고 느꼈습니다. 터치 같은 거 할 때도 공이 멀리 나가지 않았고요. 박스 안 밀집 공간에서 패스하는 것도 괜찮았죠. 일단 이적설이 있는데 떠날지 궁금해집니다. 그 다음 아스날의 선수는 가브리엘 제주스입니다. 확실히 몸이 가볍다고 느꼈고요. 재치있는 돌파로 맥과이어를 제치기도 하고 순간적인 움직임 자체도 꽤나 좋았습니다. 제주스는 확실히 이번 시즌에는 좀 부상을 덜 당해서 출전 시간을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맨유입니다.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선수는 메이슨 마운트입니다. 이번 경기 전반전에 맨유에서 가장 좋았던 선수 중 하나입니다. 경합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도전했고요. 인터셉트 시도도 많았습니다. 활동량도 좋았고 공격적인 하프 스페이스 침투도 괜찮았죠. 제주스와 비슷하게 역시나 부상을 안 당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선수는 센터백 요로입니다. 사실 평가하기 좀 애매합니다. 출전 시간에 뭘 보여주기 전에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이번에 제대로 한번 보고 싶었는데 아쉽습니다. 추가적인 업데이트 내용이 나오기까지 기다려 봐야겠지만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 언급하고 싶은 선수는 레시포드와 아마드였습니다. 두 선수 다 준수한 플레이를 보여줬고 연계나 패스 플레이 모두 좋았습니다. 일단 몸이 무거워 보이지 않았고 다이렉트 패스 내지는 공 지켜주는 것까지 괜찮았습니다. 아스날은 지난 시즌에 보여줬던 그런 침착한 공격 전개들이 그대로 나왔었던 경기고요. 역시나 핵심 주전 선수들이 부상당하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맨유도 마찬가지로 전반전에는 FA컵 당시 득점했던 그런 역습 장면들이 생각나게 하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반전에 선수들이 많이 바뀌다 보니 그런 장면은 거의 연출되지 않았고요. 중요한 건 역시나 부상이겠죠. 호일룬과 요로의 부상이 과연 시즌 시작 전까지 해결이 될지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